우리는 보통 언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까요? 아마도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좋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당신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굳이 저를 찾을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저를 찾는 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저는 존재합니다. 혹독한 훈련의 대명사인 네이비실의 지옥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130시간 동안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훈련 첫날,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파도가 머리 위로 덮쳐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훈련 첫 시간에서 130시간 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버티지?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오직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스스로를 이런 극한의 상황에 조금씩 노출시키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했다면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암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이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갖 물건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창고처럼 그들의 정신에는 새로운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억지로 해낼 수 있겠지만 이내 혼란스러운 마음이 주도권을 되찾고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모든 것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한 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포기했을까?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포기의 경험에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여러 번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며 곱씹게 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이 닥치면 우리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 상황을 통과할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지금 제가 따뜻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옥 같던 훈련도 결국 끝났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5km를 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그것이 3km가 되고 5km, 그리고 10km로 늘어났습니다. 네이비실 훈련 준비 과정에는 일주일에 5일, 10km를 뛰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좌절감에 휩싸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가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패배감 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가본다는 경험은 저를 훨씬 더 먼 곳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로키를 기억하십니까?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는 로키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간신히 승리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로키를 보며 대체 저 녀석은 정체가 뭐지? 라고 경악합니다. 저는 로키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그것을 원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위대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에 도달하면 길을 잃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정신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제 몸무게는 135kg에 달했고 수영도 잘 못했으며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35kg의 거구에 물을 무서워하는 녀석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에 도전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완전히 다른 범주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놈이야. 이런 생각들이 다음날 저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며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표한 거리를 달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이틀에 걸쳐서라도 해냈습니다. 오전에 실패하면 몇 시간 동안 그 실패감이 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둔 뒤 오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걷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제 자신을 갈아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도전할 때 당신의 모든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비된 사람이 한 걸음을 떼려고 노력했지만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전쟁에 대한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 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80명은 그저 표적일 뿐이다. 9명은 실제로 싸우는 전사들이고 단 1명만이 진정한 용사다. 이것은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갑니다. 저는 그 9명의 전사 중 하나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단 1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억지로 맞추며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제발 나를 친구로 받아줘. 하지만 이 기나긴 고통의 여정을 홀로 걸어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벽에 걸린 트로피나 상패 따위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제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빚을 갚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위해 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고통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신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은 언제나 끔찍해 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힘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걸 해야겠다. 단순히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은 바로 저 불편함과 끔찍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겠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골프 코스를 달리고 있는 녀석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저에게 기묘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달리러 나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었는데 날씨가 춥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의 한계입니다. 저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넘어 추진력과 집념의 단계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주는 트레이너는 없었습니다. 식단을 짜주는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 규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책임을 미루려 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130kg이 넘는 거구로 공동묘지 옆을 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을 감았을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죽지 않겠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고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죠. 하지만 혹독한 훈련과 배움을 통해 저는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찾자 세상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 제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던 피해자 의식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입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잘하는 것,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저는 당신이 인생의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90%는 고통일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고작 10%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진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무언가가 당신을 갉아먹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쓴 이론서 따위로는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어 온갖 고통과 씨름하며 길을 찾아낸 사람만이 진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6분 복근 운동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결과는 오직 당신이 고통을 겪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경험을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련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정말 독한 사람이다. 마음은 마치 회로 차단기와 같아서 너무 많은 잡동사니가 쌓이면 과부하가 걸려 작동을 멈춥니다. 마음속 창고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곳에 규율과 꾸준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려 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아무도 가지 않는 구석의 돌무더기야. 승리는 바로 저곳에 있어. 그곳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거울로 마주해야 하는 곳이었고 제 삶의 모든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의 목소리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반드시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겪을수록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든 과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면에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 망가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15km를 뛰겠다고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제 안에 악마가 속삭입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생 만나보지 못할 누군가는 20km, 25km를 달리고 있어. 그를 만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거지?
한 걸음 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서 있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끝나기만을 바랄 때 당신은 오히려 그 순간을 느끼고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의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향해 신발끈을 묶고 그것을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내가 해냈구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끈질기게 공격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 앞의 장애물은 결국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깊이 당신 영혼의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나약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당신을 분석하고 싶다면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냉동고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고 오직 탈출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뇌를 해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아니, 5초만 더 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냉동고와 불 속에 던져 넣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반복되는 고된 일상 그 자체입니다. 또 이걸 해야 한다니 이 정신적 피로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은 다시 원시적인 야만인처럼 당신의 정신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